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진입니다. 폭발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요? 게임이나 영화 속에서처럼 행성을 태워 정화할 만큼의 폭발도 가능할까요? 확실한 것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화학 반응인 폭발 역시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 차세대 폭발물에 대해서입니다. 다음 세대의 형태로 진화하는 것은 생명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이나 장비 등 무엇이든 초기 형태를 바탕으로 수요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형태 혹은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카를 벤츠에 의해 개발된 최초의 실용화된 자동차는 안정성과 속도 등의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발전합니다. 이제는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해 빠르고 쾌적하게 주행하는 자동차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었으며 본격적인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태적으로도 개성이 강조된 독특한 모습으로 분화되기도 하고 시대적 수요에 맞춰 화석 연료가 아닌 전기나 수소와 같은 다른 방식의 연료를 이용한 자동차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인간에 의한 주도적인 주행이 아닌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에 기반한 자율주행 기술도 적용되기 시작했죠. 작은 변화로도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학 물질 측면에서는 더 발빠른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니실린을 시작으로 다양한 구조와 목표 대상, 그리고 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한 항생제가 조금씩 더 복잡한 화학 구조를 바탕으로 탄생해왔으며 자연에 존재하는 약제의 사용이나 수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항암 치료 또한 항체요법이나 면역 치료 등 더욱 선택적이고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은 새로운 차세대 항암 요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화학적 변화에 극적인 효과를 느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GLP-1을 바탕으로 한 비만 치료제입니다. 선천적인 효소 분해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화학적 처리로 실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의약품인 리라글루타이드, 즉 삭센다가 등장했으며 곧이어 세마글루타이드인 위고비가 7배 더 긴 반감기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이제는 혈당 조절까지 동시에 가능한 티르제파타이드인 마운자로를 넘어 구강 복용 가능하며 근육량 감소 문제가 개선된 3세대 비만 치료제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장 극단적인 활용이 가능한 폭발물의 다음 세대 형태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을지가 아닐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폭발물은 진화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 본질적인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폭발력이 강화된 형태로의 차세대 폭발물, 반대로 의도치 않은 사고를 피하기 위한 높은 안정성의 폭발물 역시 산업 및 군사 분야에서 주목하는 두 번째 방향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 후 남겨지는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폭발물 측면에서의 방향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셋 모두 흥미로운 관점인 만큼 하나씩 폭발물의 발전 형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폭발력 측면에서는 몇 가지 최신 물질들에 대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중 초고성능 질소 기반 폭약에서는 복잡한 케이지 형태의 질소화합물인 CL20가 대표적이었죠. CL20는 TNT의 1.9배 위력을 갖는 물질로 무려 1200m/s의 폭발 속도를 가지며 4000도의 폭발 온도로 상용화된 폭발물 중 현재 비핵성 최강 폭발물로 구분됩니다. 적용 분야 역시 흥미로운데 배회형 폭발 무기인 에어로바이론멘트사의 스위치블레이드 300의 폭약으로 사용됩니다. 조금 더 상상하기 쉬운 표현을 적용한다면 자폭 드론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실전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주목받은 가장 최근의 질소 기반 폭약은 2025년 새해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에 연계되었던 폭발 테러 미수 사건에 첫 적용된 TNX라는 물질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TNX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고폭약인 RDX와 유사한 구조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최근의 폭발물 중 하나죠. CL20나 TNX는 21세기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차세대 폭발물 중 하나입니다. 기폭에 사용되는 1차 폭발물 역시 보장된 위력과 더불어 안정성과 환경적 무해함을 목표로 계속해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풀민산 수은이나 여전히 활용되지만 안정성이 낮아 폭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아자이드와 납,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스티프산 납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최근까지 질소 고리 화합물을 통한 기폭약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아자이드 자체를 여러 개 붙여 만들어지는
폭발 시 질소 기체 위주로 발생시켜 유해성이 덜한 트라이아조 나이트로벤젠이나 다이아민 다이나이트로 아조 테트라졸, 그리고 비스 다이나이트로 메틸 트라이나이트로 메틸 테트라졸과 같은 물질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소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아자이드 작용기가 많이 도입되고 금속이 존재하지 않는 1차 폭발물들은 잔여물 없이 매우 빠르고 강력한 기폭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흥미로운 방향은 강력하면서도 안전한 폭발물입니다. 흔히 다이너마이트의 발명 과정 일화에서 나이트로글리세린의 위험성처럼 강력한 물질은 그만큼 위험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화학은 강력함과 안정함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에 성공했으며 이를 둔감 폭약이라 합니다. 가장 유명한 두 가지 둔감 폭약으로 폭스7 그리고 LML105가 있습니다. 폭스7은 스웨덴 국방연구소에서 개발된 폭발물이라는 의미에서 붙게 되었고 LMM105는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에서 개발된 로렌스 리버모어 분자 105번째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질산작용기만이 아닌 아민이 인접해 있는 구조를 갖는데 의문의 안정성은 여기서 기인합니다. 폭스7은 TNT보다 강력하지만 둔감성이 뛰어나 다양한 고성능 폭약에 사용되며 LML105는 무려 HMX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짐에도 열적 안정성이 높고 매우 둔감합니다. 그 외 다양한 둔감 폭약들은 모두 유사한 구조를 갖는데 분자 간의 수소 결합에 의해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둔감 폭약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할 기회가 없으니 이번에 이 두 물질에 대해서만 조금 더 살펴본다면 폭스7의 합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온도와 압력 조건에 의해 만드는 미세하게 뒤틀린 기하 구조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200도 이상의 온도 조건에서 본격적인 분해가 이루어짐이 확인됩니다. 불안정한 물질을 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안정한 폭발물을 위험하게 개량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폭스7은 화학적 처리를 통해 1차 폭발물부터 고폭약, 공결정, 자연발화 산화제, 고에너지 산화제 등 온갖 위험한 물질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LML105 역시 수소 결합과 응집을 통해 안정적인 결정 형태를 이룰 수 있는데 HMX와 TATB의 특성적 융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HMX의 폭발력과 TATB의 둔감성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어 초기 화학 분해 반응 경로는 TATB와 유사해 분자 간 수소 전달에 관여받습니다. 다양한 모델로 예측할 때 최종 생성물의 종류와 양은 다양하지만 관련 종의 생성 에너지 차이로 추론할 때 위력과 안정성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하는 차세대 폭발물에 해당합니다. 위력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폭발물의 진화 계보를 나열한다면 우리에게 친숙한 TNT나 RDX, HMX 등의 최초의 고폭약으로부터 조금씩 더 복잡한 구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위력을 추구해왔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수요를 통해 둔감 화약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물이 언제나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에너지 방출로 주위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파괴와 머무름이 아닌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의 활용인 추진제가 있죠. 이들은 모두 화학물질의 분해나 산화 반응에 해당하지만 음속을 넘는 폭발 속도로 급격히 발생하는 폭경에 기반한 고폭약, 반면 비교적 느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소를 통한 추진제로 세분화됩니다. 자연스레 현대 과학 기술에서는 우주 탐사나 장거리 공격 등을 위한 추진제 연구가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나노입자입니다. 알루미늄 나노입자는 초고화력의 추진제로 사용될 수 있는데 급격한 산화 반응과 연소를 통해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컴포지션 B나 RDX와 비교할 때 나노 알루미늄 폭발물이 더욱 강렬한 에너지 방출을 일으키는 것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현되지 못했으나 이론상 가장 효율적인 추진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수소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소 기체가 아닌 초고압 조건에서 형성되는 금속 수소입니다. 목성을 비롯한 기체형 행성의 내부는 금속성 수소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실험실 조건에서 수소가 금속 형태로 변하는 것도 재현성 있게 관측되었습니다. 만약 고체 수소를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이지만 지구 조건에서 추진제로 사용될 만큼 대량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초고압축된 연료라는 개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폭발물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AFM315E라는 물질입니다. 미국 공군 연구소에서 개발된 물질로 분홍색의 액체 추진제에 해당하는데 단순한 화합물이 아닌 양이온 분자와 음이온 분자가 결합해 액체 상태로 안정하게 존재하는 이온성 액체에 해당합니다. 인공위성 등 우주 유형체들은 자세 제어용 추진 시스템에 하이드라진이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하이드라진은 가연성이 매우 높고 유독성도 높아 작업 시 전신 방호복을 착용하는 것이 권장될 정도입니다. AFM315E는 서로 단단히 결합한 이온성 액체이기에 하이드라진보다 밀도가 훨씬 높으며 연소를 통해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 물만이 부산물로 생성되기에 안전합니다. 추진력 또한 하이드라진보다 약 50%나 더 높죠. 특유의 분홍색이 이 물질의 특징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비슷한 경우를 간단히 제조 가능한 폭발물인 안4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질산 암모늄이 핵심을 이루는 안4의 색상은 다른 물질과의 혼동을 피하고 취급에 주의를 권고하기 위해 붉은 염료가 첨가되었기 때문입니다. AFM315E 역시 붉은 염료로 인해 아름다운 분홍색을 갖죠. AFM315E는 하이드록실 암모늄 질산염 기반으로 스페이스X 펠컨 헤비에 탑재된 GPIM 위성에 적용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완전히 새로운 물질은 두 개의 붕소와 하나의 망가니즈 비율로 이루어진 이붕화 망가니즈입니다. 아크 용융로라는 장치를 이용해 망가니즈와 붕소 분말을 약 3000도의 극고온으로 가열 후 급속 냉각해 합성되는 물질인데 합성 과정에서 중심의 망가니즈 원자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원자와 결합하도록 강제되어 원자 배열이 빽빽하게 압축된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 육각형 격자 구조가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않고 미묘하게 뒤틀려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 구조적 변형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용수철과 같이 에너지를 내부에 저장하고 있는 형태가 되어 점화를 통해 높은 폭발력을 만들게 됩니다. 불꽃에 가져다 대도 원치 않는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 화석연료를 이용해 점화할 때만 폭발하기에 매우 안정한 물질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기존 강력한 물질이라 소개했던 알루미늄 연료보다 에너지 밀도가 20% 이상, 부피 기준으로는 150% 더 높은 장점을 가져 우주 임무 탑재량과 비행 효율을 극도로 개선하는 데 잠재적인 신물질로 소개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체가 환경과 목적에 의해 진화하듯 다양한 장비와 기술도 진화하고 있으며 폭발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폭발력과 안정성, 그리고 친환경 측면에서 차세대 폭발물은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중 상용화된 최강의 비핵 폭발물인 CL-20는 자폭 드론에 투입되어 현재 실전 배치되었으며 파괴가 아닌 우주 탐사 등의 추진제의 관점에서는 나노입자나 이온성 액체, 초고밀도 금속 물질 등이 기존 추진제 한계를 1.5배 이상 뛰어넘으며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